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두 번째 기사, 그러니까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기사, 오늘 금요일이죠. 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오늘의 단어를 찍기 막 슈팅 들어가기 하는 시간은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고,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47분 16분 47분 18초 19초 20초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제 막 정오를 이제 막 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후 2시가 될 그런 시간에 이제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기사는요, 빌 클린턴. 저는 솔직히 빌 클린턴이 나이트메어를 가졌건 어쩌건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도 없고요. 여기 그 코비드 관련된 감염이 아닌 걸로 지금 현재 입원했다고 빌 클린턴이, 그죠? 진단 받은 게 이겁니다. Urological infection, 비뇨과적인 어떤 감염이거든요. 이렇게 비뇨기 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별 관심도 없죠. 그리고 또 근데 제가 또 하나 더 가져온 게 또 빌 게이트 다 빌이죠. 빌, 그죠? 이 빌입니다. 빌 클린턴이나 그 빌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나 다 빌이죠. 빌은 뭡니까? 윌리엄은 약자죠. 그죠? 윌리엄. 그죠? 마치 밥이 로버트 약 로버트 대신에 밥 해도 되죠. 그죠? 윌리엄 대신에 빌인데, 그럼 빌 게이츠 이 두 빌이 죽었다는, 그죠? Bill Gates is all smiles as he arrives in NYC ahead of daughter Jennifer's lavish wedding이라고 하는데, all smiles는 뭡니까? 그죠?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all kindness는 뭐였습니까? all하고 명사가 나오면은, all kindness는 very kind 아니었습니까? 그죠? 매우 친절 아니었죠? He is all kindness 하면 그는 매우 친절했다 이런 뜻이. 이건 뭡니까? 빌 게이츠는 all smiles, 이거 막 한박 웃음을 지었다, 매우 웃음을 많이 지었다,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 죽었다, 제가 참 이야기를 빌 게이츠 얘기도 가져왔거든요. 빌 게이츠 딸이 결혼한답니다. 제니퍼 게이츠가 여기 있거든요. 제니퍼 여기 26인가 5인가 그렇죠. 우리 25이죠. 제니퍼가 참 꼬마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한다는데, 남편 될 사람이 이제 30살하고는 이집트계의 그 승마 선수거든요. 굉장히 이제 성공한 승마 선수인데, 이게 미국에서 사는 건데, 지금 결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남편은.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혼식 참가하려고 뉴욕에 NIC에 온 거죠. NIC에 왔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죠. 그죠? all smiles, 이게 이런 걸 갖다가 all smiles가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는 걸 all smiles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왔단 말이죠. 멀쩡하게 살아있죠. 근데 우리나라 유튜브 어떤 채널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보면 빌 게이츠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 빌 게이츠가 죽었다. 그죠? 빌 게이츠 is dead, ultimate portal to Bill Gates' life and legacy라고 하면서 보면은 그러면서 죽었다면서 게이츠 재단은 세상의 어떤 문맹률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느니 그래서 참 과거의 업적들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빌 게이츠 죽었다고, 그죠? 사형 선고 받았다고, 유아 아동 뭐라 그러죠? 그 애들하고 성행위를 해가지고, 그죠? 애들을 갖다가 성행위의 상대로 섹스 파트너, 보통 섹스 파트너, 요즘 섹파라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 없이 그냥 섹스만 하고는 그런 파트너를 갖다가 많이 둔다고 요즘쯤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그러면서 섹파 그러죠. 주로 섹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섹파로 이 미성년자 10대 애들을 갖다가 미국 나라 65살 먹었다는데 우리나라 나라 67살 먹었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혐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고받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죽었다는 이런 얘기도 사이트도 멀쩡하게 있죠, 그죠? 그리고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잠깐만, 여기 빌 게이츠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빌 클린턴 관타나모 베이 큐바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빌 클린턴이 죽었다는 얘기가
요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은 빌 클린턴 데드라는 걸로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죽었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게 뭡니까? 아니야. 관타나모베이에서 죽은 게 아니야. 빌 클린턴 hasn't died at 관타나모 베이. 관타나모 베이에서 죽은 게, 미 해병대가 이제 주둔한 곳인데, 죽은 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팩트체가 딴 데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식의 지금 죽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죽었다는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 빌 클린턴이 이제 전 대통령인데, 그죠? 미국의 42대 대통령인가 뭐 그럴 겁니다. 빌 클린턴이 전 대통령인데 죽었다면은 이런 그런 주류 매체에 나타날 텐데 없더라 이거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빌 게이츠도 비록 멜린다 게이츠하고 이혼을 했지만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미국 부자들은 많은 존경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미국 부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제 자기가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장단점은 있죠. 자식을 잘 키우면은 자식이 이제 물려받으면 좋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부자들은 뭐라 그러죠? 건전한 중산층이 건전한 중산층이 많아야 부자도 많아질 수 있다. 등달아 많아질 수 있지. 건전한 중산층 없이는 부자도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주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4천분의 1만 자기 자식들에게, 4천분의 1만 자기 자식들에게 4,40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자기 재산의 4천분의 1만 자기 자식들에게 상속을 할 거다.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할 거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 자기 재산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경을 받는 입장이란 말이죠.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도 이미 했었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그런 류의 바이러스가 있을 것이고,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한 것들이,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지만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우려했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그런 백신 관련 회사에 이제 주식도 많이 사놓게 돼서 돈도 많이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런 바람 피워가지고 또 조강지처인 멜린다 게이츠하고 또 이제 이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조금 이미가 퇴색된 거는 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죽었다면은 이런 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걸 갖다가 굉장히 크다는 뉴스인데 제가 괜찮은 영문급 외신에서 과연 다뤄야 되냐, 안 다뤄야 되냐. 그걸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확인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물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기사들을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진실이 괜찮은 영문법도 공부하면서 외신을 보면서 영문법을 공부한다는 거겠죠. 그죠? 영문법 하면 말하는 것과 영문법은 아무런 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한번 영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지만은, 영문법이 외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영어가 모국어인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문법이 체화되었죠. 습득되었기 때문에 영문법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스스로 나오는 것이 제가 한국말 하지만 제가 한국말 문법을 한국어 문법을 배운 외국인보다 제가 그 문법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국외어만이 두음 법칙 그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죠? 저도 국어 시간에 배운 것들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제가 한국어 문법이 뛰어나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은 한국말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죠. 물론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보다도. 아니 그렇지만은 문법을 외국에서 영어를 갖다가 지금 괜찮은 영문법이시니까 영어를 갖다가 외국어로서 배우는 한국인은 영어 문법을 갖다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영어 문법의 한계가 영어 문법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면 영어 회화 실력도 어느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 문법 수준이 일단 있어야만이 영어 회화를 공부하거나 외국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거나 어쩌거나 그래 하더라도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이 회화 실력도 그렇고 이렇게 막 말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멋진 말을 하거나 굉장히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의사소통만 하는 것은 그냥 body language 그냥 팔다리 가지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나의 의견을 갖다가 의사소통을 한다면 뭐 단어 몇 개만 한 3천 단어만 알아도 되죠. 영단어. 그리고 뭐 간단한 뭐 그죠? 영문법 많이 몰라도 됩니다. 오래 살다 보면은 또 저 들리는 것도 가끔 들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이 뭐 영어 잘하는 영어를 갖다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은 뭐 비즈니스적이라든가 비즈니스 회의라든가 뭐 국제 회의 그죠? 국제 회의에서 뭐 외국인 뭐 굉장히 이제 식자층과 만나 가지고 나의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고 나의 의견을 갖다가 내 생각을 갖다가 설득시키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종 이제 팩트와 논리를 동원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려면은 문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법이 이 정도 수준인데 회화가 이 정도 수준이 될 수는 없다. 요까지 갔다가 더 이상 한계에 부딪히고 회화는 늘지 않는다. 하지만 문법 실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문법 실력이 있으면은 회화도 현재 이 정도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공부를 한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문법이 이 정도인데 회화를 아무리 공부해봐야 회화 실력이 여기까지 갈 수는 없다. 누구에게 있어서 한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갖다가 제2 외국어로서 배운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뭐 문법 한 바퀴 돌았고 두 번째 돌고 있는 셈인데요. 물론 요즘은 이제 영어역 슬랭을 갖다가 오늘의 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문법 시간은 반으로 줄었지만은 그래도 문법은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왜 제가 지금 문법 얘기를 하죠 지금 지금? 하여튼 그래서 영어 문법을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영어 문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다. 강조해도 뭐 모자람이 없다. 물론 영어 문법만 파고서 시험 위주의 그죠? 뭐 조동사 부정 이렇게 해서 문법에 함몰되는 것은 그렇죠. 문법에 함몰되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을 놓치거나 뭐 어떤 단어 외우는 걸 놓치거나 뭐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은 문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는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법은 참 중요하다. 뭐 의사소통만 하고 간단한 의사소통 그것도 사실은 영어 문법이 개입되어 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말을 갖다가 내가 말을 갖다가 잘못했는지 알았는지 그것도 내가 스스로 이제 검열하려면 내가 말을 조금 전에 했는데 이 말을 내가 잘했는가 안 했는가 문법적으로 말했나 안 했나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문법 실력이 있어야지. 뱉어놓고 내가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다 비문법적으로 뭐 저렇게 하면 말을 좀 듣는 애가 좀 헷갈렸겠네. 내가 말을 좀 잘못했다. 분명 알아들었죠. 이 외국인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지만은 내 말이 조금 이제 어색하게 들렸을 거다. 잘못 말했을 거다. 혹은 또 내가 빈품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상대방은 또 알아들었겠죠. 쓸 수도 반반의 한 50%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그러면 빌 클린턴이 누구 무슨 패터슨인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책을 냈다 그러죠. 책을 냈다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길이 역시 얼마 안 되죠.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said 에서부터 잠깐만요. 그죠? 여기입니다. 간단하죠. 한 10분이면 보겠네요. 5분이면 보겠죠. 그죠? 여기까지니까 to my critics까지 여기까지 요걸 갖다가 요걸 한번 볼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짧네요. 이만큼 짧아졌었나? 아니 요 기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이 최근에 이제 non-COVID related infection,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계되지 않는 그런 감염 때문에 입원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관련된 건 아니라고 이제 빌 클린턴의 대변인이 말을 했습니다. On Tuesday evening, President Clinton was admitted
admitted to UCI Medical Center to receive treatment for a non-COVID-related infection. 클린턴 spokesman Angel Urena. 이 유리나, 야, 저거 유리나 하니까 저거 오줌하고 자꾸 관련되는 거, 비뇨기하고 자꾸 관련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Urena said in a statement on Thursday evening. He's on the mend in good spirits and is incredibly thankful to the doctors and nurses and staff providing him with excellent care. 그죠? 화요일 날 저녁에 클린턴 대통령이 UCI 메디컬 센터에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는 감염 때문에 이제 치료를 그곳에 받을 예정이라고 이제 클린턴의 대변인인 엔젤 유리나 씨가 말을 이제 목요일 저녁에 했죠. 그는 현재 그는 이제 치료를 받고 맨드는 고치는 거죠. 수리 중이다. 그는 현재 수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고장난 몸을 고치고 있는 중이며, in good spirit, 기분 좋고, 그죠? 기분 최상이고, is incredibly thankful to the doctors, nurses, and staff providing him with excellent care. 그리고 이제 그 자신에게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치료, 보살핌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그 병원 직원들에게, 메디컬 센터 직원들에게 incredibly,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를 하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게 들어갔냐면, it was a source close to the situation tells Fox News. 이 상황에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소식통에 따르면은 팍스 뉴스에 말했는데, urological infection which morphed into a broad infection. 그죠? 어떤 비뇨기적인 어떤 감염 때문에 이제 비뇨기적인 감염으로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뇨기적인 감염이 좀 더 폭넓은 감염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뇨기적인 감염이라는 게 이게 뭐 에이즈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단순 바이러스 그리고 임질 그죠? 성행위 때문에 매독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행위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런 생기는, 그러니까 콘돔을 사죠. 콘돔이라고 하죠. 콘돔을 끼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비뇨기적인 감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병도 이런 urological infection 중에 하나죠. 그죠? As you can see in his statement from his doctors, the prognosis is good and they hope to have him home soon. He's up and about and joking and charming the hospital staff.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의 성명에서, 그죠? 거의 의사들, 그 성명에서 의사들로부터 나온 그의 성명에서 보다시피 그 진단은 프라그노시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야 프라그노시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이만큼 치료했는데 차도를 보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상 의사들의 그런 빌 클린턴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까에 대한 그 예상을 딱 보면 예상은 좋고, 그 의사들은 그가 곧 집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그런 up and about, 그는 이제 잘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농담도 하면서 그 병원의 직원들에게 병원 직원들을 갖다가 매료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 그죠? 빌 클린턴은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 하는데 아까 죽었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죠? 이게 처형되었다고. 처형되고 감옥에서 죽었다는 lifeless body가 found거든요. 그죠? 싸늘하게 식은 빌 클린턴의 시체가 발견, 관타나모 베이 큐바 셀 감옥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러고, 또 아니면 어떤 데는 그가 딴 곳에서 관타나모 감옥이 아니고 딴 곳에서 죽었다고, 빌 클린턴이.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게 다 가짜 뉴스라는 거죠. 멀쩡하게 나온다. 그러면 빌 게이츠는 뭐냐? 딸 이제 그죠? 한다고. The extravagant affair is just set to take place on Gates 124-acre, $16 million horse farm in New York. 이 참 extravagant, 참 사치스러운 거죠. 풍부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벤트는, affair는 게이츠의 124에이커, 뉴욕에 있는 124에이커짜리 에이크 크기의 1600만 달러 말농장에서
참 사치스러운 이 결혼식은 take place, 발생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거행될 예정이다. 그죠? 그죠? 이게 그죠? Bill Gates was all smiles on Thursday as he arrived in New York City just days before his daughter Jennifer's wedding to professional equestrian Niall Nassar. 그리고요. 빌 게이츠는 그 목요일 날 많은 만면의 웃음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그랬냐면 그가 뉴욕시에 도착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그의 딸의 결혼, 그 직업적인 승마 선수인 나엘 나사르에게 제니퍼가 결혼한 기 바로 그 수일 전에, 그의 딸의 제니퍼의 결혼 수일 전에 도착했을 때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제니퍼도 사실 이제 승마를 했죠. 승마를 했전에 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승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마를 했고, 승마를 취미인지 뭔지 하는지 승마도 배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승마로 만난 그런 커플인 거죠. 그죠? The tech billionaire 65 was photographed grinning from ear to ear as he exited the private jet ahead of the reported $2 million shindig, which is set to take place on Saturday at the Gates family 124-acre, $60 million horse farm in Westchester County, New York. 샌디그가 쉰디그가 뭡니까? 쉰디그. 그죠? 네. 쉰디그 또 소리 나겠죠? 그죠? 쉰디그가 뭐죠? 쉰디그가 뭘다? 모르면 찾아봐야 된다. 저라고 세상에 있는 영단어를 제가 다 알겠습니까? 무도회. 그죠? 무도회다. A noisy event or situation, especially a large energetic party, celebration, etc. 시끄러운 행사, 혹은 시끄러운 어떤 상황인데, 특히 크다랗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파티라든가 어떤 축하 등등 그런 걸 갖다가 쉔디그라고 한다. 발음은 Shindig. 쉔디그죠. They're going to their neighbors for a shindig. 그 사람들은 그 이웃집에 갈 건데 뭐 때문에 쉰디그 때문에 간다는 거죠. 쉰디그가 뭐다? 시끄러운 행사, 상황, 크다랗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파티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랬고, 그럼 멜린다 게이츠는 뭐 이 딸 참 예쁘죠. 근데 빌 게이츠 and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are prepping for a wedding of their daughter Jennifer. 그죠? 이혼을 했는데 만난단 말이에요. 자기 딸들이, 그죠?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는 지금 현재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딸인 제니퍼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고, the 25-year-old medical student and an accomplished equestrian just set to marry fellow professional equestrian Nader Nassar, 30. He represented Egypt this past summer in the Tokyo Olympics. 이 25살 먹은 medical student, 의과 학생이자 굉장히 성공한 그 승마 선수인 제니퍼를 말하는 거죠. 요 승마 선수는 직업적인 승마 선수인 나야나 사르를 동료인 직업적인 이퀘스트리언인 나얄 나사르 씨와 이제 결혼할 예정인데, 이 사람은 30살이다. 이 사람 나얄은 지난 여름에 도쿄 올림픽에서 이집트 대표 선수였습니다. 이집트를 대표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빌 게이츠의 딸 제니퍼가 언제 한다고요? 결혼식을 언제 하죠? 이때? 언제 하죠? Couple met on the prestigious slowly Mr. Swept have raised 5 years, 24 years. 아까 뭐 있었습니까? 하여튼 bride to be Jennifer Gage is up early running errands in New York City ahead of her lavish Westchester wedding this weekend이죠. 이번 주에
그죠? 금요일이니까 이제 내일하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양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아니면은 일요일 날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죠. 결혼을 축하합니다. 참 예쁜 아가씨. 자, 그러면은 요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25분이나 지났네요. 하여튼 그런 가짜 뉴스가 많더라. 그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멀쩡하게 혹시 그런 가짜 뉴스를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참 빌 클린턴이라든가 아니면 참 빌 게이츠가 멀쩡하게 잘 살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이 두 사람 다 사망설이 뜨던 두 사람 다 또 비슷한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참 우연의 일치죠. 이것도 사실은. 자, 그럼 먼저 필요한 이 기사를 읽는데 필요한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단어 What's of today? Today's words. 제일 처음에 meet. meet은 그죠? meet 만나는 거죠. 만나가지고 누가 만나는 거죠. 약속 잡고 만나는 게 meet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난생 처음 볼 때도 meet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 난생 처음 보고 처음 만날 때도 meet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팅한다 그래서 요즘은 소개팅 미팅할 때 미팅은 뭡니까? 그죠? 미팅하죠. 대학교 때 제가 대학교 때만 하더라도 요즘 미팅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 대학교 때면 미팅이 있어 미팅 나갔거든요. 미팅 나가면 이제 가면은 이제 이쁜 아가씨들이 앞에 쫙 있으면 나오면은 참 좋은데 땡 잡았는데 하여튼 뭡니까? 그 사람들 난생 처음 보는 거죠. 그 아가씨들을 가자. 그죠? 그 아가씨들 난생 처음 보고 이제 만나가지고 놀이도 하고 술도 먹고 그걸 미팅이라 그러는데 난생 처음으로 보고 이야기하다 할 때도 미시라는 놈이라 쓸 수가 있고 그래서 I met her in Hawaii. 하와이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 만나는 거죠. 그죠? 또 알고 있는 사람을 또 만나는 것도 그렇다. 그죠? 그다음에 어떤 밑이라면 만나는 거잖아요. 뭘 만나는 겁니까? 어떤 요구가 있으면은 그 요구를 만나줘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요구를 갖다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요구라든가 어떤 그런 게 도전 과제, 그죠? 도전 과제를 갖다가 어떤 도전하는 상황이 나게 부닥친다. 그럼 그 도전을 갖다가 내가 만난다는 건 뭡니까? 그 도전을 갖다가 충분히 맞닥뜨리고 해결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meet.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Would you like to meet my sister? 내 동생 한번 만나볼래? 그러니까 이 유가 누굴지도 모르. 이게 유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말하는 내가 my라고 나는데 내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my sister 내 여동생 혹은 언니 누나 다 되죠. 나를 한번 만나볼래? 난생 처음으로 한번 볼래? 이런 뜻입니다. We agreed to meet on Tuesday to discuss the project. 일단은 만나죠. 우리는 합의를 봤죠. 화요일 날 보기로 만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여기서 discuss에 대해 discuss about the project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론 토론하는 건데 discuss에 about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bout을 discussed about the project 하면 about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을 했습니까? 쉬운 말을 하여튼 일단은 그냥 discuss the project 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토론하다. Do you think that we'll be able to meet our deadline or target? 네 생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데드라인을 갖다가 meet 혹은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혹은 우리의 목표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 생각에? 그런 뜻이죠. 스킬셋이라 그러면 어떤 이제 스킬인데 세트는 뭡니까? 집합이죠. 집합은 뭡니까?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거죠. 그죠? 버거 세트, 샹하이, 그죠? BTS 세트,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세트면 뭡니까? 버거도 있고, 빵도 있고, 버거도 있고, 감자튀김도 있고,
뭐, 그 음료수도 있고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걸 세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킬셋은 뭔가 여러 가지 스킬을 모아놓은 거죠.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특정 직업에 쓸 수 있는 여러 능력도의 조합, 그죠? 특정한 particular job에 대해서 특정 직업 어떤 특정한 일에 특정 일을 하기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필요 기술들 그걸 갖다가 모아놓은 걸 스킬셋이라고 그럽니다. A skill set no longer match their business needs. 그녀의 스킬 세트는 그녀의 기술은 그녀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그들의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갖다가 no longer 더 이상은 matched. 뭐 이것도 충족시키다겠죠.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When the training is finished, our trainees will be equipped with the skill set necessary to apply for the positions within convers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이 훈련이 끝날 때는 우리의 이제 훈련생들은 convers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대화 관리 조직들 내에서 대화 관리 조직에 있는 그 위치들을 그 자리에 응모할 수 있는 응모하는데 필요한 스킬셋 기술들을 기술들로서 equipped 무장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트레이니 훈련생들은. I think Brandon brings an interesting skill set to the job. 제 생각인데 브랜드는 말이죠. 이 일에 굉장히 흥미로운, 굉장히 좋은 그런 스킬셋을 갖다가 기술 세트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다음 좀 뭐 이렇게 잠을 갖다가 못 잘 때, 그죠?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자죠, 그죠? 우리가 보통 잠을 못 자고 이제 뭐 밤늦게까지 이제 깨어 있으면 그때는 뭡니까 그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온다든가 뭐 좀 그런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뭐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이 안 온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표현할 때 stay up late at night이라고 그러죠. stay up late 늦게까지 stay up up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 up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걸 at night 밤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stay up late at night이라고 그러죠. stay up late 요까지 요걸 쓰죠. stay up late at night 뭐 요걸 쓰는데 be kept up late at night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죠? kept up, late at night이니까 밤늦게까지 up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kept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지속되는데 이건 뭡니까? be kept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는 억지로 이제 늦게까지 자지 않고 억지로 깨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깨어 있게 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kept up이라는 것을 썼다는 것을 아시겠죠? 뭐 stay up 능동 형태로 능동형으로 stay up late at night이라고 해도 되지만 수동으로 be kept up 수동이죠. 그죠?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능동적으로 안 잔 게 아니고 어떤 외부에 의해서 그런 안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죠. 둘 다 같은 의미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거죠. 보통 평소보다 그죠? 평소에 뭐 한 11시쯤 되면 자는데 뭐 한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 그죠? 이렇게 그때는 kept up late at night, stay up late at night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뭐 적절한 의미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I used to stay up late at night. 나는 뭐 밤늦게까지 깨어 있곤 했습니다. used to는 be used to는 뭡니까? 과거에 했던 어떤 규칙적인 습관을 갖다 used to라고 하죠. 뭐 규칙적인 습관 혹이라든가 과거에 그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던 그죠? 뭐 드문드문 했다가 안 했다 할 때는 used 대신에 would를 쓰죠. would. I would stay up late at night 하면 뭡니까? 과거에 나는 밤에 이제 가끔씩 이제 뭐 밤늦게까지 깨어 있곤 했다는 거죠. 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뭐 깨어 있곤 했다는 거죠. I would stay up late at night. 그죠? 근데 그 반대는 아닌데, I used to 하면 뭡니까? 늘 계속 깨어 있는 거죠. I used to stay up late at night. 과거에도 계속 깨어 있었다. 맨날 깨어 있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m no spring chicken, so I can't stay up late.
나는 스프링 치킨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 하여튼 stay up late at night인데 스프링 치킨이 뭐죠? 저라고 뭐 제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저 외국인 아니 저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국인 치고 이런 거 볼 때 사전을 갖다가 참조하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학 교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동시통역가가 뭐 저거냐 저건, 아무리 뭐 영어를 많이 공부했고 저건 할거네. 이 기사를 볼 때 사전 참조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보는 것을 갖다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 말을 갖다 제가 이렇게 이 스프링 치킨이 뭐지 이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해서 이제 모른다고 해서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격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by and large 뭐 대체로 전반적으로 이런 뜻인데 그죠? 전반적으로 그죠?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by and large 하면 전반적으로인데 이 전반적인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고려될 때 이런 뜻이죠. 그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려해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딱 고려를 할 때, 그때를 by and large,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그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용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There are a few small things that I don't like about my job, but by and large, it's very enjoyable. 몇 가지, 두세 가지, 조금 몇 개, a few small, 몇 가지 좀 작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몇 가지 작은 것들이 어떤 거죠?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몇 가지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A few small things. 작은 것들이 있는 거죠. 몇 가지. 근데, by and large, 그러나 by and large, 전반적으로 보면, 그죠? 내 일에 대해서 자세한 모든 것들 다 따져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very enjoyable, 굉장히 할만하다, 굉장히 즐겁다, 그죠? 굉장히 매일이 이제 즐길만하다, 그죠? 내가 하는 일을 그런 뜻이죠. tempting 하면 tempt 하면 시도하는 거죠. tempting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하는 이런 뜻도 있고, tempting 하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음식도 템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이런 뜻도 됩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하고 싶은, 먹고 싶은, 가지고 싶은 다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가지고 싶은 마음, 혹하는, 끌리는 이런 다 됩니다. 그래서 tempting offer 하면 좀 끌리는 제안이죠. 참 이거 할까 받을까 말까 이 제안을 수락할까 말까 굉장히 이제 고민되는 그 제안을 갖다가 tempting offer라고 그래요. 그래서 that pie looks very tempting 하면 이거 보십시오. 그 파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먹고 싶은데 맛있어 보여, 이런 뜻입니다. tempting. 파이가, 그죠? It's tempting. 여기서는 이제 투부정사를 썼는데 to야가 tempting하다는 거죠. It's tempting to blame video games for violent behavior in young men.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폭력적인 행동의 그 원인으로서 비디오 게임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템팅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 비디오 게임을 비난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끌린다는 그죠? 그렇게 하기는 쉽다는 거죠. 그죠? 하긴 쉽다. 데모그래픽스는 데모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픽이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픽, 그림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데, 데모그래픽이면 실태적인 어떤 인구 통계를 갖다가
demographics라고 그러면 demographics 실태적인 인구통계. 이게 실태적이라는 게 실질적인 실태라는 거죠. 실태를 어느 특정 지역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인구적인 통계. 이게 뭐냐? 특정 지역 혹은 특정 그룹 내에서의 나이와 그 그룹 내 특정 지역의 나이, 구성원들의 나이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세 이하는 몇 명, 20세 이하는 몇 명, 30세 몇 명, 뭐 몇 명이 있겠죠. 그렇게 연관해서 사람들의 숫자, 그죠? 몇 명, 그 특징들, 그 남자는 누구, 여자는 누구, 또 직업은 뭐고 하는 그 특징들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연구를 하냐? 이들이 뭐 돈은 얼마나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것도 이 사람들 보통 소비 성향은 어떤지 이런 걸 하는데 해서 주로 마케팅 같은데, 그죠? 영업에서 이제 사용해가지고 마케팅 홍보하는 데 사용이 되어서 그곳에 어떤 상품을 팔지, 그런 상품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광고할지 같은 걸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데모그래픽스입니다. 실태적 인구 통계. 외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The demographics of the country have chang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이 나라의 그 실태적인 인구 통계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죠? 변화했습니다. No one has demographics on the area. 어느 누구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어떤 실태적 인구 통계학을 가지고 있지 인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냐? Information about the qua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who live in. 뭡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quantity, 양, 그 다음에 characteristics, 특징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demographics. 발음은 실체적 인구 통계 demographics. 자, 그러면 잠시 뒤에 41분이나 지났는데요. 뭐 가짜 뉴스를 들여서 이야기하느라고. 그럼 잠시 뒤에 뭐 이건 간단하겠죠.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Bill Clinton had nightmares about future of a country after leaving office. 빌 클린턴은 퇴임한 이후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악몽을 가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And Clinton says today's challenges made Biden's skill set and state of mind. 클린턴 말로는 오늘날의 도전 과제들은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 스킬 세트들과 그죠? 기술들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여러 가지 능력들과 그리고 그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잠시 뒤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 기사를 가지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죠. 예.